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오는 송문권의 혼술 7월 3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 지금 시간이 3시 반 정도 됐는데 조금 전에 좀 혼란스러운 그 인사 내용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 사선 의원 출신이고 이번 총선에서는 목포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졌죠. 그리고 계속 정치평론을 하고 있는데 박지원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은 미국 LA에서 이렇게 사업 같은 것을 하다가 자수성가한 인물이죠. 그리고 그때 미국에 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서 정치권에 입문했고, 지금도 영원한 DJ의 비서실장, 마지막 비서실장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죠. 사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DJ 정부 때만 문화관광부 장관도 했고 대통령 비서실장 이렇게 하면서 DJ의 최측근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그동안도 원래 민주당 계열 출신이죠. 민주당 출신인데 이 국민의당이 만들어지면서 안철수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그 민주당과 결별을 한 인물인데 그 이후에도 민주당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을 많이 했죠. 이 낙선 후에도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에도 또 민주당 후보에게 낙선을 했는데도 계속 이 정권의 우호적인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이런 것을 아주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는 저래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나 보다, 나보다 낫다,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 거예요. 최근에 추미애와 윤석열 갈등에서도 일방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DJ 계열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속 추미애답게 통쾌하게 한다, 이렇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통합당에 대해서는 김종인이 통합당이 잘못돼서 스스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저러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계속 통합당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것도 박지원 때문이다. 그러니 박지원이 김종인 때문이다. 그러니 용병 소리 듣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정경심 씨에 대해서도 과잉 기수다 이렇게 계속 현 정권에 입맛을 맞는 그런 정치 논평들을 해왔죠. 그러다가 국정원장에 마침내 발탁이 됐습니다. 민주당 소속도 아닌데 국정원장에 발탁이 됐습니다. 친문은 더더욱 아니죠. 자, 왜 박지원을 발탁을 했을까? 왜 박지원일까?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달래기다. 북한 달래기. 지금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와 있죠.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폭발을 했고, 그 이후에 대북 비라를 문제 삼아서 군사 도발을 할 것처럼 김여정이 막 위협을 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몰렸는데 김정은이 나서서 이것을 유예시키라 이렇게 또 놔두면서 본인들은 한 발 물러서면서 이 긴장감을 계속 고조시키는 이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존립 기반인 대북 문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 레임덕이 올 수도 있고, 또 최근 들어 상당히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죠. 50% 밑으로 내려간 지지율이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원인들이 집값 문제도 있고, 인천국제공항 사태도 있고 그렇지만, 제일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 때 가장 많은 지지 이유가 대북관계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무너진 상황이라서 임기 말로 갈수록 레임덕이 오래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서훈 국정원장 제대로는 어렵겠다. 그래서 찾다가 결국은 북한을 달랠 수 있는 인물은 누구냐, 북한이 대화를 하겠다고 나설 인물은 누구냐, 그것을 찾다 보니 박지원을 찾은 거죠. 특히 박지원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과 첫 남북 정상을 하고 6.15 선언을 할 때 그것을 마크에서 교섭한 인물입니다. 대북 특사로서 북한과의 남북 정상회담 특사로서 싱가포르, 베이징 이런 데 다니면서 다 마크 조정을 했죠. 조정을 해서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킨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사후에도 김대중 일가, 이효 여사, 구 이효 여사나 다른 사람들과 북한 정권의 실력자들과 서로 만날 때 이 매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저도 박지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나서 박지원 의원을 취재를 해서 함께 북한 지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보면은 상당히 폭넓은 인맥을 좀 보여줬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인맥이 아직까지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이 박지원 발탁의 배경이 된 것 같다. 북한 달래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북 특사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북 특사용이다. 지금 4차 남북 정상회담에 특히 김정은의 답방에 목매어 있고 또 미국 사정에 박지원 의원이 좀 박습니다. 미국에서 사업도 했고 그래서 미국과 북한의 3차 북미 정상회담도 좀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북 특사를 할 것이다. 최근에 박지원 의원이 이 문제를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구호 장비를 쏘고라도 이 특사를 파견을 해야 된다. 코로나를 뚫고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특사용 국정원장이다. 소훈 전 원장이 아직까지는 원장이죠. 소훈 원장이 북한의 특사를 몇 차례 다녀왔죠. 그래서 특사용이고 또 과거에 여러 가지 특사 일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과 또 친분이 넓기 때문에 또 북한이 또 대화 상대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사용으로 발탁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는 국회 청문회를 감안을 했을 겁니다. 국회 청문회, 인사청문회.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죠. 그런데 한때 임종석 국정원장 이야기가 나왔지만 임종석은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박지원은 현역 국회의원이었죠. 바로 얼마 전까지. 그래서 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지금 만약에 다른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발탁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상당히 시끄럽겠죠. 최근에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것, 삐라 문제, 그리고 이 판문점에서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회담을 하는데 오지 말라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이 가서 4번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거기 다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그래도 박지원은 현역 사선 의원이고 중진이기 때문에 낭만은 시키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국정원장을 하던 서훈은 안보실장으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갔죠.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맡았는데 이건 역시도 통일 정책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는데 현역 의원을 발탁시켜서 통일부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지원 발탁에 대해서는. 그런데 국정원장은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죠. 그리고 대북 정보도 다 다릅니다. 과거에는 간첩, 난파된 간첩 또는 고정 간첩 잡는 역할을 하던 것이 국정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남북 대화 기로에서 국정원장이 대화의 한 축이 되어 있지만 원래 하는 일은 국가 안보죠. 국가 방위의 큰 축을 담당해야 될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단순히 북한 달래기, 대북 특사용, 대북 맞춤형 박지원을 임명한 것이 타당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